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하나증권에서 이제 하반기 대세가 된 바이오주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와 있죠. 자, 주가는 장중이 20만 500원 정도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관련되는 부분이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 9월 달은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시장의 실세 금리도 최근에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원화의 어떤 약세가 오늘 좀 2원 80 정도 올라와서 이런 흐름이니까 당연히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오늘 다시 일단 코스닥 거래소에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9월 첫 번째 주에서는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서비스업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 관련되는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이 먼데이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샤메 법칙이라고 해서 실업률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경기 둔화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 다음에 AI 고점론 이런 거 겹치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이제 그 매크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매도를 하면서 경계심을 가지고 좀 보는 어떤 수급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매크로 변수의 어떤 흐름들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죠. 양 시장에서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대부분 개인들이 최근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하는 거를 개인들이 대부분 뭐 받아내는 흐름이죠. 그래서 개인들 쪽에서 5천억 넘게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68선 12포인트 빠져서 진행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반도체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2차전지 뭐 화장품 요런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오늘 지수는 어제하고 다르게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종목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오늘은 종목으로는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코스닥 쪽에서는 한 400개 정도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만 코스피 쪽에서는 오히려 상승 종목이 지수 하락에도 좀 더 많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형태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제 773선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이 장 초반에 좀 흐름이 괜찮았다가 이내 이제 이 부분 다시 하락 흐름이 나오면서 21일평까지 일단 다시 조정으로 내려가는 지수 흐름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장 초반에는 2695선까지 2700선 부분까지 갔다가 지금 윗골이 엄봉이 나오면서 수급의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죠. 어제는 아침에 좀 안 좋았다가 오후에는 오히려 좀 이제 좋아지는 모습의 밑골이 나왔다면 오늘은 어제 저점에서 샀던 물량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은 오로 갈수록 좀 내려가는 모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보시면 어제 좀 선전을 했던 삼성전자도 2% 밀리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다시 이제 17만원권을 하회하면서 지금 이제 고용지표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그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부분에 이 매도가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죠. 반도체 종목들이 빠졌을 때 어제 2차전지나 화장품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오늘은 2차전지 쪽에서도 어제의 흐름들을 오후장에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침에 이제 그 전고체 관련되는 종목들이 조금 이제 강하게 좀 움직였다가 이내 이제 윗골이 연봉으로 좀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조정 흐름이 종목별로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유한양행이 이제 강세를 흐르는 흐름은 오늘도 좀 이어지는데 최근에 같이 이제 흐름이 나왔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원대 초반까지 오늘 7%로 많이 빠지고 있고 이제 한 4거래를 올라왔던 메지온도 조정이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조정이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제 신고가 흐름들을 7월달 이제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윗꼬리가 일단은
나오는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인벤티지랩이 좀 급등했다. 여기도 좀 윗꼬리. 이 윗꼬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익이 단기적으로 좀 나오면서 이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어제 연봉을 맞고 오늘 이제 장중에 다시 또 20만원대 돌파 시도를 아침에 20만 500원까지 했다가 이 부분을 또 지지 못하면서 시가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거래는 이제 전반적으로 줄여서 이제 플랫형인데 아침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수급상으로는 어제 이제 양매도가 이제 프로그램과 더불어 같이 들어왔다가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일단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현물 수급에서 이 신한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합병제 철회 이후에 계속 부진한 모습을 7만원 언더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이제 하나증권에서 이 바이오 쪽에 이제 리포터가 나면 하반기 바이오주 랠리가 모든 종목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뭐 그다음 제용주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한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8월 달에는 기간 매수 1위였죠. 그래서 기간 중심의 수급이 계속 있습니다만 장기 바닥권과 박스권을 아직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탈출 시도를 계속 이제 펀더멘탈 개선 대비해서 저평가 영역에서 거래의 어떤 흐름들이 강하게 좀 들어오면 이제 벗어나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 원활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쪽의 섹터들이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으로 흐름들이 이제 종목별로는 굉장히 강하게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이제 9월 중순에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와 그 다음에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수혜들을 이 진펜트라의 3분기 이제 실적부터 해서 확인하면서 장기적인 어떤 이제 바닥권 탈출에 대한 시도가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벨의 어떤 심층 기사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이제 작년 통합 이후에 시가총액이 최근에 뭐 한 40조대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이 성장할 때 어떤 그 멀티플이라든지 이런 거 받기는 상당히 좀 힘들다.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2019년도 위에 뭐 직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다음에 신약 관련되는 도전들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코로나 치료 레키로나 관련되는 어떤 부분이 상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변이 관련되는 이슈로 크게 많이 이제 팔리지 못하면서 일단 생산 중단이 되었고 이제 결국 그 레키로나자가 못했던 것을 이제 이 진펜트라가 작년도에 FDA에서 신약으로 허가받아서 올해 3월달 출시 이후에 그 중장기적으로 블록버스터의 어떤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되어서 주가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흐름이고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비해서 주가는 이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저평가 영역에서 상당 기간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런 어떤 이제 기대감으로 10만원대에서 한 40만원 부분까지 갔던 그 이후에 이제 2021년도 9월달부터 금리 이제 인상은 2020년부터 합니다만 고점은 2021년도 9월달부터 고점을 치고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장기적인 하락을 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70% 넘게 이제 빠져서 가격 조정을 하고 지금 1년, 2년, 거의 3년 정도 바닥권, 박스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203,500원을 강하게 넘어가야 이제 이 박스권 탈출을 하는 구간인데 그 경계선에서 계속 이제 주가가 거래가 늘지 않으면서 모색은 하고 있으되 강하게 넘어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빅파마를 제외해서 글로벌 바이오텍 시가총액에 보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이제 시가총액이 달러 기준으로 51억 달러, 셀트리온이 한 33억 달러, 이 차이가 한 뭐
제법 나죠, 지금. 과거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앞서거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떨어졌다가 이러다가 이 차이를 이제 좀처럼 줄여 나가지 못하고 있고, 주가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추세적으로 간다면 셀트리온은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 시도를 하는 흐름이고, 그 선봉이 일단은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진펜트라의 어떤 성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그 부분에서 플랫폼 기술로 가장 이 기존의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ADC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도 ADC도 바이오 베타라고 볼 수 있겠죠. 모달리티를 좀 달리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개발 과정이나 이 부분들이 나왔을 때 지금 이제 전 세계 ADC 쪽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상교의 에너2가 가장 이제 블록버스터로 가치를 높게 받고 있고, 국내 쪽에서는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이런 ADC 기술로 이제 가장 주가에서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약으로 ADC 쪽의 어떤 개발 과정이 셀트리온이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중장기적으로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 반 이후에 이제 종가 관리 시간 되니까 윗골이라든지 이런 형태보다는 20일 이평선이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9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20만 원대에 최대한 붙이는 흐름으로 주가가 관리되는지 여부를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